오랫동안 한 집에서 함께 살아온 시어머니와 며느리. 그들의 일상은 언제나 잔잔했다. 아침이면 시어머니는 부엌에서 된장국을 끓였고 며느리는 그 옆에서 반찬을 차리며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곤 했다. 하지만 최근 들어 그 평범했던 일상이 조금씩 흔들리기 시작했다. 시어머니가 같은 질문을 반복하기 시작한 것이다. 얘야, 오늘이 무슨 요일이더라? 방금 전에도 대답했던 며느리는 잠시 멈칫했다. 처음엔 대수롭지 않게 넘겼다. 누구나 나이가 들면 깜빡할 수 있는 일이니까. 그러나 그 횟수가 점점 잦아지고 상황은 달라졌다. 어느 날 아침 며느리가 출근하려고 현관에 나섰는데 시어머니는 다급히 뒤를 잡았다. 열쇠는 꼭 챙겼니? 집 문단속은 했어? 아까는 분명 잠갔는데 또 확인을 해야겠네. 시어머니는 벌써 세 번째 같은 말을 반복하고 있었다. 그 순간 며느리는 가슴 한쪽이 서늘해졌다. 예전 같으면 단단하고 꼼꼼한 사람이던 시어머니가 이제는 무언가를 자꾸 놓치고 있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했다. 며느리는 남편에게 조심스레 말했다. 여보, 어머님이 요즘 이상하신 것 같아. 같은 말씀을 너무 자주 반복하시고 물건도 자꾸 잃어버리셔. 그러나 남편은 대수롭지 않게 웃어넘겼다. 에이, 그게 다 나이 드셔서 그래. 우리 엄마 원래 깔끔하시잖아. 걱정하지 마. 하지만 며느리의 불안은 점점 커져만 갔다. 며칠 후 집안에서 묘한 장면을 목격했기 때문이다. 시어머니는 방 안에서 작은 봉투를 꺼내어 서랍 깊숙한 곳에 밀어넣고 있었다. 손끝은 떨리고 얼굴에는 긴장한 기색이 역력했다. 며느리가 들어서자 시어머니는 흠칫 놀라며 황급히 서랍을 닫았다. 그리고는 무슨 일이냐는 듯 웃어 보였지만 곧 중얼거리는 소리가 들려왔다. 내 돈은 아무도 못 가져가. 내가 지켜야 해. 그 말은 며느리의 귓가에 오래 맴돌았다. 대체 어떤 돈을 말하는 걸까? 평생 검소하게 살아온 시어머니에게 숨겨둘 돈이 있다는 것은 상상조차 하지 못했던 일이었다. 그날 이후 며느리는 시어머니의 방에 들어갈 때마다 묘한 긴장감을 느꼈다. 옷장 깊은 곳, 이불장 속, 그리고 작은 서랍 구석구석까지 시어머니는 무엇인가를 꼭꼭 숨겨두려는 듯했다. 그 모습은 단순한 건망증이나 로망이 아니었다. 무언가를 지켜야 한다는 강박, 그리고 빼앗길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이 섞인 행동이었다. 밤이 깊어 모두가 잠든 시간, 며느리는 불현듯 시어머니의 방에서 바스락거리는 소리를 들었다. 살짝 문을 열자 시어머니는 앉은 자리에서 봉투를 꺼내어 다시 한번 확인하고 있었다. 어둠 속에서 그녀의 눈빛은 유난히 예리하게 빛났다. 그 순간 며느리는 확신했다. 시어머니는 분명 무언가를 숨기고 있으며 그것이 단순한 돈이 아닐지도 모른다는 불길한 예감이 가슴을 파고들었다. 겉으로는 평온해 보이는 일상. 하지만 그 이면에는 서서히 드러나는 이상 징후와 함께 풀리지 않는 비밀의 그림자가 드리우고 있었다. 그리고 그 그림자는 곧 가족 모두를 혼란 속으로 몰아넣을 파장을 예고하고 있었다. 며칠 후 집안 대청소를 하던 날이었다. 계절이 바뀌면서 묵은 이불과 옷가지를 정리하던 며느리는 시어머니 방, 서랍 깊은 곳에서 낡은 봉투 하나를 발견했다. 먼지가 소복이 쌓인 봉투는 겉면이 발해 있었고
마치 오래도록 빛을 보지 못한 듯 눅눅했다. 평소라면 그냥 넘어갔을 텐데 시어머니가 늘 무언가를 숨기는 듯한 행동을 해왔던 터라 며느리는 손길을 멈출 수가 없었다. 봉투를 살며시 열자 그 안에는 오래된 은행 통장 몇 건이 차곡차곡 들어 있었다. 겉표지는 해지고 색이 바랬지만 분명 시어머니의 이름이 또렷이 새겨져 있었다. 통장? 어머님 이름으로 된 게 이렇게 많았다고? 며느리는 놀라움에 잠시 멍해졌다. 호기심에 첫 번째 통장을 펼쳐보았다. 처음엔 잔액이 크지 않았다. 그러나 페이지를 넘길수록 숫자가 점점 커지더니 마지막 장에는 상상조차 하지 못한 금액이 찍혀 있었다. 수천만 원이 넘는 돈. 그 순간 며느리의 손끝은 떨리기 시작했다. 그동안 검소하게만 살아온 시어머니가 언제 이렇게 큰 돈을 모았단 말인가. 하지만 더 충격적인 것은 입금 내역이었다. 일정한 간격으로 반복되는 정기적인 송금 기록들. 보낸 사람의 이름은 익숙하지 않았고 금액도 일정치 않았다. 마치 누군가 몰래 시어머니에게 돈을 보내주고 있는 듯 했다. 이게 대체 무슨 돈이지? 며느리는 가슴 깊은 곳에서 알 수 없는 불안감이 치밀어 오르는 것을 느꼈다. 통장은 한두 건이 아니었다. 다른 봉투 속에서도 여러 건이 더 발견되었고 각각의 잔액 역시 만만치 않았다. 한동안 숨이 막히는 듯 멍하니 앉아있던 며느리는 결국 남편을 불러야 할지 고민했다. 하지만 곧 머리를 저었다. 남편이 이 사실을 알게 되면 돈 문제로 가족 간에 불필요한 갈등이 생길 게 분명했기 때문이다. 아직은 내가 먼저 확인해 봐야 해. 어머님이 왜 이런 걸 숨겼는지. 그날 밤 며느리는 혼자 거실에 앉아 통장들을 하나하나 다시 들여다보았다. 숫자와 기록들이 머릿속을 뒤엉키며 마치 풀리지 않는 퍼즐처럼 그녀를 괴롭혔다. 혹시 빚을 갚기 위해 숨겨둔 걸까? 아니면 남몰래 번 돈일까? 더 끔찍한 상상도 스쳐갔다. 혹시 어머니가 우리 모르게 범죄와 연루된 건 아닐까? 그때 시어머니가 방에서 나와 거실을 두리번거렸다. 며느리는 황급히 통장을 치우며 아무 일 없다는 듯 웃어 보였다. 그러자 시어머니는 잠시 멈칫하더니 낮은 목소리로 중얼거렸다. 내 돈은 내가 지켜야 해. 아무도 믿을 수 없어. 그 말을 듣는 순간 며느리의 의문은 확신으로 바뀌었다. 시어머니는 분명 가족들에게조차 말할 수 없는 비밀을 안고 있었다. 그리고 그 비밀은 이 낡은 통장 속에 숨어 있다는 사실을. 통장을 발견한 며느리는 며칠 동안 혼자만의 고민에 휩싸였다. 하지만 혼자 감당하기에는 너무 큰 비밀이었다. 결국 남편에게 조심스레 이야기를 꺼냈다. 여보, 나 어머님 방에서 이런 걸 찾았어. 며느리가 내민 낡은 통장을 본 남편은 처음엔 대수롭지 않게 웃었다. 에이, 그거야 그냥 저축해 두신 거겠지. 우리 엄마 옛날부터 알뜰하셨잖아. 하지만 페이지를 넘기며 잔액을 확인하는 순간 그의 표정은 서서히 굳어졌다. 수천만 원이 넘는 돈이 여러 통장에 나뉘어 있었다. 게다가 알 수 없는 송금 기록까지. 남편은 눈을 크게 뜨며 말했다. 이게 다 뭐야? 우리 엄마한테 이런 돈이 있을 리가 없는데. 며느리는 조심스럽게 대답했다. 나도 잘 모르겠어. 그런데 어머님이 자꾸 내 돈은 빼앗길 수 없다고 하셔.
혹시 우리 모르게 뭔가 있으신 거 아닐까? 이야기는 곧 시동생과 시누이에게도 전해졌다. 며칠 뒤 가족들이 한자리에 모여 통장을 두고 격렬한 논쟁이 벌어졌다. 치매 걸리신 분이 뭘 알겠어. 그냥 우리가 관리해야지. 아니, 그래도 어머니 돈인데 우리가 멋대로 하면 안 되지. 어머니 뜻을 먼저 확인해야 해. 뜻은 무슨 뜻이야? 지금 정신이 오락가락 하시는 걸 뻔히 아는데 그 돈을 두면 결국 엉뚱한데 쓰실지도 몰라. 목소리가 점점 높아지자 며느리는 두 손을 모으고 말했다. 잠깐만요. 다들 흥분하지 말고 차근차근 따져봅시다. 이 돈의 출처부터 알아야 하지 않을까요? 어머님이 평생 모으신 건지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는 건지. 가족들은 잠시 침묵했지만 갈등의 불씨는 쉽게 꺼지지 않았다. 특히 시동생은 눈에 불을 켜며 말했다. 형수님, 솔직히 말해봐요. 형수님이 먼저 이 통장 본 거잖아요. 혹시 형수님이 숨기려던 건 아니에요? 억울한 의심에 며느리의 얼굴이 굳어졌다. 저도 가족이잖아요. 그런 마음이었다면 애초에 얘기도 안 했을 거예요. 저는 그냥 어머님이 왜 이런 돈을 숨기셨는지가 궁금한 거예요. 갈등은 쉽게 수그러들지 않았다. 남편과 시동생은 서로를 향해 날 선말을 주고받았고 시누이는 눈물까지 보이며 어머니의 안위를 걱정했다. 결국 며느리는 혼자서라도 진실을 밝혀야겠다고 다짐했다. 그날 이후 그녀는 은행을 찾아가 통장의 거래 내역을 자세히 살펴보았다. 몇몇 내역은 오래되어 확인이 어렵기도 했지만 분명한 공통점이 있었다. 10수년 전부터 일정한 간격으로 정기적인 송금이 이어지고 있다는 사실. 보낸 사람의 이름은 낯설었지만 이상하게도 일정한 패턴이 있었다. 며느리는 더욱 궁금해졌다. 이 이름들 대체 누구지? 왜 이렇게 오랫동안 꾸준히 돈을 보낸 걸까? 은행 직원에게 물었지만 개인정보 보호 때문에 구체적인 답은 들을 수 없었다. 그 대신 오래된 거래 내역을 요청해 자료를 받아왔다. 집으로 돌아온 며느리는 한 장 한 장 거래 내역을 살펴보았다. 그리고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다. 송금자는 한두 명이 아니라 여러 명이었다. 하지만 모두 일정한 시기에 일정한 금액을 어머니 계좌로 보내고 있었다. 마치 어떤 모임이나 단체에서 정기적으로 후원금을 보내는 듯한 느낌이었다. 그날 밤 며느리는 홀로 통장을 바라보며 깊은 생각에 잠겼다. 어머님이 평생 숨겨오신 건 단순한 돈이 아니야. 분명 그 안에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비밀이 숨어 있어. 갈등으로 흔들리는 가족들, 그리고 점점 가까워지는 진실의 그림자. 이제 며느리는 더 이상 물러설 수 없었다. 시어머니가 지켜온 이 통장의 비밀을 반드시 밝혀내야 했다. 며느리는 통장의 정체를 밝히기 위해 직접 발로 뛰기 시작했다. 은행에서 확인한 자료를 토대로 송금 내역에 적힌 이름들을 하나하나 추적했다. 처음에는 막막했지만 오래된 주소록과 주민센터에서 얻은 단서를 통해 몇몇 사람들의 흔적을 찾을 수 있었다. 그중 한 사람을 어렵게 만났을 때 며느리는 뜻밖의 이야기를 듣게 되었다. 아, 그분 말씀하시는 거군요. 예전에 저희 가게가 망했을 때 몰래 돈을 보태주신 분이에요. 덕분에 다시 일어설 수 있었죠. 저희 가족은 평생 은혜를 잊지 않고 있어요. 그 사람의 눈에는 진심 어린 감사가 담겨 있었다.
며느리는 순간 멍해졌다. 어머님이 도움을 주셨다고요? 그는 고개를 끄덕이며 덧붙였다. 남편분 몰래, 가족들 몰래 힘들게 일해서 모은 돈을 어려운 사람들에게 나눠주셨죠. 통장은 아마 그 흔적일 겁니다. 며느리는 곧 다른 송금자들도 찾아 나섰다. 놀랍게도 이야기는 비슷했다. 어떤 이는 병원비가 없어 절망하던 시절 시어머니에게서 건네받은 돈 덕분에 아이를 살릴 수 있었다고 했다. 또 어떤 이는 집세를 내지 못해 쫓겨날 뻔했을 때 시어머니가 보증금 일부를 몰래 내주셨다고 고백했다. 그들은 모두 한 목소리로 말했다. 우린 그 은혜를 평생 잊을 수 없어요. 그래서 조금이라도 갚으려고 정기적으로 돈을 보낸 겁니다. 며느리의 눈앞이 흐려졌다. 그동안 알지 못했던 시어머니의 삶, 그리고 숨은 선행이 하나둘 밝혀지고 있었다. 평생을 검소하게 살며 고생만 한 줄 알았던 시어머니가 사실은 남모르게 많은 이들을 돕고 있었던 것이다. 집으로 돌아온 며느리는 한동안 통장을 가만히 바라보았다. 그 낡은 종이 안에는 단순한 돈의 기록이 아니라 시어머니의 선한 마음과 희생의 역사가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 하지만 안타까운 건 시어머니가 이제 그 기억을 또렷하게 하지 못한다는 사실이었다. 다음 날 며느리는 시어머니에게 조심스레 물었다. 어머님, 이 통장들 어머님이 모으신 거 맞죠? 시어머니는 멍하니 며느리를 바라보다가 잠시 후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다. 내가 그랬었나? 기억이 잘 안 나네. 근데 그 돈 꼭 필요한 사람들한테 가야 해. 그게 맞아. 그 짧은 말 속에 담긴 진심은 분명했다. 비록 기억은 희미해졌지만 마음만큼은 여전히 선명하게 남아 있었던 것이다. 며느리는 눈시울이 뜨거워졌다. 처음엔 의심과 불안으로 가득했던 그 통장이 이제는 시어머니의 숨겨진 선행을 증명하는 귀중한 기록으로 다가왔다. 가족들이 돈을 두고 싸우던 모습이 떠올랐다. 그들이 만약 이 사실을 안다면 과연 어떤 반응을 보일까? 며느리는 다짐했다. 이제 진실을 알렸을 때야. 어머님의 삶이 단순히 치매라는 단어로만 기억되지 않도록. 그날 저녁 가족들이 다시 모였다. 며느리는 조용히 통장을 내밀며 차분히 말했다. 이 돈은 단순한 재산이 아니에요. 어머님이 평생 쌓아온 마음이에요. 어려운 사람들을 도왔고 그들이 그 은혜를 갚으려고 보내온 돈이에요. 순간 방 안은 정적에 휩싸였다. 남편과 시동생, 시누이는 서로의 얼굴을 바라보며 말문을 잃었다. 그들의 머릿속에는 지금까지의 오해와 다툼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다. 그리고 그 순간 모든 갈등의 중심이었던 통장은 이제 비밀스러운 돈이 아니라 어머니의 삶과 사랑이 담긴 유산으로 다시 보이기 시작했다. 시어머니의 숨겨진 통장이 가진 진짜 의미가 밝혀졌을 때 가족들은 말없이 서로를 바라봤다. 그동안 돈 때문에 목소리를 높이고 의심하고 다투던 모습이 한순간 부끄럽게 느껴졌다. 특히 시동생은 고개를 떨구며 말했다. 나는 그저 돈만 보였어. 어머니가 평생 어떤 삶을 살아오셨는지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네. 남편도 눈시울이 붉어져 며느리를 향해 속삭였다. 당신이 아니었으면 우린 끝까지 서로를 원망하며 싸우기만 했을 거야. 고마워. 그날 밤 가족들은 함께 모여 통장을 펼쳐놓고
오랜 시간 대화를 나눴다. 이 돈을 어떻게 할 것인가? 각자의 의견이 엇갈리기도 했지만 결론은 하나였다. 어머님의 뜻을 이어가자. 이 돈은 우리 것이 아니라 누군가를 위해 쓰라고 남겨진 거야. 며느리는 조용히 시어머니의 손을 잡았다. 어머님, 이 돈 우리끼리 나누지 않을 거예요. 어머님처럼 어려운 분들을 돕는데 쓰려고 해요. 그러자 시어머니는 잠시 멍하니 바라보다가 환하게 웃으며 말했다. 잘했구나. 그게 맞아. 내 돈 잘 썼지? 짧고 단순한 말이었지만 그 안에는 평생을 살아오며 품어온 따뜻한 마음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 가족들은 울음을 터뜨렸고 며느리는 눈물을 훔치며 고개를 끄덕였다. 며칠 뒤 가족들은 뜻을 모아 시어머니의 이름으로 기부를 시작했다. 오래전 시어머니에게 도움을 받았던 사람들이 다시 도움을 주었던 것처럼 이제는 가족들이 그 선순환을 이어가기로 한 것이다. 기부금 전달식에서 사회복지사는 말했다. 이건 단순한 돈이 아닙니다. 누군가의 삶을 바꾸는 기적의 씨앗입니다. 그 순간 며느리는 통장의 의미를 다시금 깨달았다. 단순히 종이에 적힌 숫자가 아니라 누군가의 눈물을 닦아주고 희망을 심어주는 힘. 그것이야말로 시어머니가 남긴 진정한 유산이었다. 시간은 흘러 시어머니의 기억은 점점 더 희미해져 갔다. 하지만 가족들은 더 이상 슬퍼하지 않았다. 오히려 그녀가 걸어온 삶을 기리고 그 마음을 이어간다는 사실에서 위로를 얻었다. 어느 날 저녁 가족들이 함께 모여 밥을 먹고 있을 때였다. 시어머니가 갑자기 고개를 들더니 말했다. 얘들아, 내가 평생 모은 게 있어. 그게 뭔지 아니? 가족들은 놀라서 서로를 바라봤다. 순간 모두가 숨을 죽였다. 그리고 시어머니는 환하게 웃으며 대답했다. 가족이지. 내 재산은 다 너희들이야. 그 말에 가족들은 다시금 눈시울이 붉어졌다. 돈보다 값진 것은 결국 사랑과 가족이라는 마지막 반전. 그것이 시어머니가 남긴 가장 큰 메시지였다. 그날 밤 며느리는 조용히 일기를 쓰며 이렇게 적었다. 어머니의 통장은 단순한 비밀이 아니라 우리 가족을 하나로 묶어주는 달이었다. 그리고 이제 그 유산을 이어갈 차례는 우리에게 주어졌다. 잔잔한 미소와 눈물 속에서 시어머니의 삶은 그렇게 유종의 미를 맺었다. 돈은 결국 사라질 수 있지만 그 마음은 영원히 남아 가족과 세상에 퍼져나갔다. 감동을 받았으면 좋아요, 구독 부탁합니다.